오늘은 좀 편안하게 오늘 뭐 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지난 이제 어제죠 월요일장의 마감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좀 기사 부분들이나 이런 이슈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하면서 오늘 가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10월 달에 둘째 주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첫째 주에 굉장히 많이 조정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 시장의 변화가 올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 좀 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방송은 9시 5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좀 휴일 구간이라 조금 일찍 마이크를 좀 열어봤어요. 네, UHB님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네. 혹시나 질문사항이나 뭐 급한 거 있으면 좀 올려주시면 그거 한두 개 하고 뭐 방송을 좀 더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있어요? 나는 한수 신의 한수 방송에 처음 오신 분들 하면 1번 한번 부탁합니다. 원래 마지막에 1번 부탁하는데 오늘은 어떤 분들이 이제 오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의 다 뭐 필명 보니까 한 번씩은 다들 봤던 분들이에요. 네, 봤던 분들이고 아직 9시가 안 됐으니까 문자는 아마 9시에 방송한다고 나갔으니까 한 5분간은 코리아 타임을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즘 같은 날씨에는 음식을 뭘 먹으면 가장 제철 음식 맛있게 먹었다 할까요? 예. 또 추천해 주시고 싶은 거 있나요? 예. 뭐 차도 괜찮고 마시는 차도 추천 괜찮고 아니면 뭐 반찬거리 또는 뭐 다른 것들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철 음식 과일도 좋습니다. 과일 참 과일도. 예. 대하구이. 그래서 요즘에 대하에 새우가 많이 올라오는구나. 예. 아니 사진에 보니까 자꾸 새우가 올라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새우가 올라오는데 대하철이구나. 그래요. 그다음 산책로에 밤하고 도토리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특히나 젊은 분들은 잘 안 죽는데 좀 지긋한 연세가 있는 분들은 항상 이게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담으시더라고요. 예. 항상 그 자리에 가서 담고 계시더라고. 그 다음에 추어탕. 예. 나달님이 아주 그냥 맛집 다 하네. 나중에 그러면 대하구이하고 추어탕 잘하는 거다 얘기해 주세요. 예. 3일 금식하면 어떤 음식도 맛있어요. 야, 우리 모두님은 아주 그냥 스파르타야, 스파르타. 예. 3일 동안 굶으래요. 예. 시장 안 좋으니까 비싼 거 먹지 말고 굶으라는 게요. 그러면 다 맛있대. 예. 그냥 맨밥에 김치 먹어도 맛있어. 스파르타입니다. 예. 알았어요. 예. 아유, 방송 잘해야 되겠네 아주 그냥. 예. 그 다음에 계피차. 계피차. 제가 추천한 거는 계피차도 좋지만은 유자차. 유자차 계절이 왔죠. 유자차 저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어. 전어. 혹시 집 나간 며느리 분들 계시나요? 집 나가서 방송 듣고 계시면 전화를 구워 드릴 테니 얼른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얼른. 그다음에 홍시. 홍시는 달달하고 맛있죠. 약간 양봉같이 생겼죠. 양봉같이. 용두방님이 일요일날 밤 주웠어요. 밤하고 도토리 줍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이 떨어졌길래 저도 한번 찾아보려고 봤는데 벌써 이렇게 다 안에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만 있더라고. 껍데기만 있어가지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기념으로 좀 갖고 오고 싶었는데. 타임님 잘 지내요? 멀리서 쭈꾸미 볶음을 아주 그냥 추천해드렸습니다. 매콤달콤한 부분들. 그 다음에 도토리묵 좋아해요. 요즘 같은 날씨는 산행 좀 했다가 내려오는 길에 도토리묵에 막걸리 한잔 하고 싶어요. 한수가 술을 잘 못해요. 그래서 딱 한 잔만 하면 딱 좋아요. 딱 한 잔만 하면 알딸딸하고 딱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송이버섯. 좋습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가서
금식도 가끔은 좋습니다. 굶어야 되는 시장이네요. 그래요. 아이고 오늘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모마일차 최고예요. 홍시 맛있겠다. 마트에 홍시 나왔어요. 산책하다가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인사 안 하신 분들 인사하고요.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했죠? UHB까지 하셨네요. 다사랑님, 바다산맥님, 럭키민님 어서오시고요. 추세추정님 반가워요. 백억부자 엄마님, 영혼의 친구님, 고고고살님, 안개꽃님, 투자의 큰손님, 골든반님, 대청도님, 은빛 광대님, 필라이크님, 부자 새별이님 어서와요. 네 어서와요. 혹시나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은 한 번씩 튕길 때가 있습니다. 튕길 때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접속하고 방송이 잘 안 들리는 분들은 뭐 우측 하단에 재접속 있으니까 그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의 이야기, 오늘은 휴장이지만 그래도 주변 국가가 오늘은 장이 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에 대한 흐름을 요즘에는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글로벌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하고 항상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본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상황 파악 내용 다 좋지만 주변에 있는 국가 부분들이 우리나라를 상당히 영향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를 체크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해외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 있는 주식, 상장된 주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상장된 기업들이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출을 하는 부분이죠.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관련들이 다른 나라하고 기업이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파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한국 시장이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한국 기업들만 보지 왜 이 과정이 자꾸 연결되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도 수출하는 부분이고 뭐 L전자, 뭐 현대기아차 다 수출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에 있는 부분들을 본다. 유양님 어서와요. 네, 요즘에 많이 바쁘시다던데 조금 진정됐습니까? 우리 요번에 한 달 동안 공부를 같이 하신 우리 유양이님인데 추석 명절부터 계속 바빠가지고 방송을 잘 못 들었지만 그래도 밤에 열공을 하신 분이에요. 열정이 아주 대단해요. 대단하다는 거. 자, 그러면은 시황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준비되셨으면은 큐를 부탁합니다. 큐. 그러면은 오늘은 방송에 봐서 보고, 자 그럼 기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기사가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이 기사가 이제 폼페이 쪽에서 이제 김정은을 만나고 그러한 내용 부분들을 인해서 이제 트럼프 쪽에서의 상당한 좋은 느낌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그거는 약간의 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무튼 우리가 지금 뭐 소형주들을 여러분도 많이 담고 있지만은 북한 관련 대북 관련 부분들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뭐 자동차도 관련돼 있고 건설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요. 뭐 특히나 시멘트 그렇고요. 시멘트 건설이 가장 많이 이제 적합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다 될 수 있는 역할인데,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뒤에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재료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수가 봤을 때는, 네 안설태님 어서와요. 한수가 봤을 때는 이런 내용 부분들로 인해서만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상당히 약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더라도 지금의 약세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국면을,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이
과정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은 이걸 맛보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5월달도 그랬어요. 우리가 5월달에부터 이제 대북 관련주도 이제 많이 급등이 나왔던 소형주 부분입니다. 보면 소형주는 이제 소형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4월달에서 5월달 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소형주는 매번 등락 파동들이 있었지만 그 남북 정상회담 첫 번째 이루어졌던 그 기대감과 북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새롭게 나왔다는 거예요. 6월달에 6월 14일인가 그때 첫 회담을 했죠. 그러니까 그 기대감으로 4월달, 5월달이 이뻤단 말이죠. 근데 이때는 시장의 악재를 받아놓고 난 다 이후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월달, 4월달은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았단 말이죠. 예. 종합주가지수는 3월, 4월달 안 좋았어요. 단 소형주만 좀 이뻤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 전체 시장은 안 좋았어요. 근데 소형주는 이 장기평선 부분들에 이제 이평선 부분들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다시 한 번 더 재차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1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외적인 뉴스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북미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에 대한 그 관세 부분의 얘기는 아직까지에 대한 불씨가 완전히 꺼트려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어떻게 보면 조금 소강 상태라고 할까요? 네. 뭐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난달부터 실질적으로 관세가 시작됐죠. 네. 시작되고 서로 간에 그러한 약간의 자존심 싸움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중국이 안 지려고 좀 아둥바둥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강압적으로 나오면 나중에는 숙일 수밖에 없는 역할이에요. 근데 그걸 바로 숙이는 거하고 충분하게 나는 이 정도에 대한 역할을 내 의지를 보여준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부분들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요즘 들어서 국민연금에 대한 그 손실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물론 2018년 들어와 가지고 종합주가지수가 제대로 간 게 없어요. 당연하게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들의 상위 랭크부터 국민연금이 많이 매수가 되면서 지분율 5%로 이상 된 것들이 기준이 한 100종목 이상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 주식에서 좀 투자한 부분들이 좀 손실이 났죠. 직접 투자한 부분들이 손실 났어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운영자금이 거의 600조가 이상 되기 때문에 그걸 혼자 다 알지 못하고 운영사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위탁을 맡겼습니다. 그 위탁 맡겼던 부분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서만 다 손실 나고 다른 데서는 좀 그래도 해외 쪽에서는 좀 이익이 났죠. 이익이 났던 부분인데 이걸 사실상 비난할 부분은 없지 않아 또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후 부분들을 책임을 진다? 뭐 책임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연금 내고 있으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의 제도 부분이고 상품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7조 부분을 손실 내버렸어요. 그러면 손실이 투자하다 보면 날 수도 있습니다. 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예요. 시장이 우리가 진짜 우리 국내 시장이 힘없는 시장은 맞지만 정말 불평등하게 주가를 밀어버리는 세력들이 있죠. 뭐 메이저들이 뭐 어떤 특정한 이유를 대면서 밀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악재가 쏟아졌을 때 한수가 봤을 때는 국민연금에 대한 그 형태에 대한 위치는 그렇게 허망하게 빠지는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기관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자금을 가장 많이 돌리는 데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들도 알 거예요. 기업이 정말 돈을 못 벌어서 주가가 빠진 거하고 다른 나라의 메이저들이 자금의 그냥 회수 부분으로 빠져나가면서 폭락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틀려요. 그러면 후자가 됐을 때는 과연 국민연금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이 방패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해줘야 된다고. 맞나요? 여기에 동의하시면 1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차피 쟤네들도 손실 난 건 맞아요.
단 제대로 투자했느냐에게 제대로 투자했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조금 남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직접 운영이 외부 위탁보다는 일종을 더 잃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정상화가 되면 요 부분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역할은 돼야 됩니다. 요건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 관계자 소환했는 거 아닌겨? 해서 보니까 국민연금 대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어요. 안효준 신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됐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대통령이 됐던 부분인데 뭐 어쨌든 뭐 뽑혔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은 없지만 우리가 우리 가족분들하고 우리 모든 부분들이 이제 국민연금을 한수도 내고 있으니까요. 다 내고 있으니까 잘 운영되시길 진짜 진심으로 기원을 하는 바랍니다. 아무튼 누가 내 자금을 노후 자금을 운영하는지는 여러분도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것들. 그래서 국민연금 안효준 신임 분이 이제 되셨다는 거. 근데 이분이 과거에 대한 데이터를 보니까 이 BNK하고 좀 연결돼 있더라고요. BNK 증권 그 은행 부분이죠. 근데 성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BNK를 주가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이 못 올려놨다는 거. 부산은행 쪽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BNK 부산은행하고 경남은행이 합병이 되면서 아마 BNK가 되었습니다. NK. 그래서 이런 게 되고 있다는 거. 구원투수가 꼭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기사를 보니까 역시나 이 무역 전쟁은 안 빠져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때는 이 무역 전쟁에 대한 핑계죠. 어떻게 핑계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면 무조건 무역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월요일이죠. 월요일 장중에 아침에는 시장이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오후장 들어가면서 밀렸단 말이죠. 우리가 어제 그런 거 보니까 어제 무방을 했네요. 장중에 하루 딱 지났네요. 지났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여기 분봉을 좀 여기는 이제 분봉에서 이제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타이밍을 보는 게 아니라 아침에 월요일 날은 시장이 괜찮았어요. 아침 떨어져서 이제 이거는 회복했던데 10시 반부터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럼 여기 빠진 이유는 뭘까요? 빠지는 원인에 대한 부분들은 좀 뭐가 들을 수 있을까? 요즘에 빠지면 무조건 무역전쟁 핑계예요. 아주 그냥. 그럼 해필이면 왜 10시 이후에 빠졌을까?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글로벌 시장의 연결입니다. 중국 시장이 월요일 날 그렇죠. 중국 시장이 많이 빠졌어. 중국 시장이 오늘은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 이건 어제죠. 어제 이게 중국도 이제 추석을 쉬고 세고 이제 월요일 날 됐는데 이렇게 팍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10시부터 이제 장중이 열립니다. 장이 열리니까 아침부터 개발락 맞으니까 같이 더 밀리는 거예요. 떠밀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변 국가에 대한 많이 휘둘리죠. 휘둘리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의 기준과 전략 부분들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조정을 많이 하면 역시나 신용 규모는 많이 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잡아 나갈 때는 신용에 대한 규모가 증가하게 되면 바닥에서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은 굉장히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는 아무래도 공포에 대한 감이 있기 때문에 심리가 위축됩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뭐 악재도 나오고 하니까 신용 규모가 조금씩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좀 더 나와야 돼요. 더 나와서 11조 초반까지만 와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씩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갈 필요가 있다. 과연 시장에서 가치에 대한 믿음은 믿고 가지만 주변 국가가 너무나 관련이 되어 있고 또 너무 많이 강한 악재로 흔들어 버리면
우리나라 시장도 연결이 되니 그런 연결고리는 우리가 알고 가자. 그 뜻입니다. 그 뜻이고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이 요 근래에는 이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월요일날은 조금 다소 밀렸기 때문에 내일이 이제 수요일장입니다. 수요일날도 그러니까 이번 주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조금은 흔들리는 시장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면 1번 눌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조정을 받는 거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정을 받는 거하고는 천지차예요. 네. 너 여기 이거 때린다 하고 맞으면 내가 준비를 하고 맞기 때문에 덜 아파요. 근데 나는 올라갈 줄만 알았는데 그냥 무턱대고 그냥 옆구리를 탁 때리면 숨이 막히고 잘못하면 큰 부상을 입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경험이 많은 거예요. 제가 우리 VIP 가족분들에게 매번 그래요. 시장이 지금은 시향을 하는 이유는 아침 시향을 항상 우리가 9시에 합니다. 원래에서 금요일까지 하는 이유는 어떤 분은 시향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침 부분들을 보면 특히나 월요일 아침을 보면은 그 한 주에 대한 흐름이 보여요. 왜냐하면 모든 투자자들은 어디에서 준비합니까? 많은 시장의 투자자들은 어디에 많이 집중하죠? 어디에 집중합니까? 시세에 집중합니까? 오전장에 집중하죠. 오전장. 맞나요? 오전장. 특히나 시가장이 정말 많이 집중을 하는 시기예요. 그걸 보면 왜 진짜인가요? 하면 여기 보면은 항상 이 거래가 많이 나는 시점이 봐요. 10월 1일, 2일, 4일, 5일, 8일 다 아침장에 거래가 많이 나와요. 이거 보면 그러니까 아침에 많이 집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황이 중요합니까? 아닙니까? 중요하다 1번, 아니다 2번. 그게 이제 흐름을 보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부분들. 그래서 아침 부분이 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오늘은 시장의 조정이 좀 더 깊어질 수 있으니까 현금을 조금은 나눠 쓰세요. 아침부터 쓰지 말고 좀 기다려주세요. 이런 전략이 나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좀 안 좋겠네. 먼저 아침에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막 흔들려도 조금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은 무조건 갑니다 라고 했는데 계속 흔들려 봐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알 수 있다. 요즘에는 아무래도 전반적인 해외 시장이나 뭐 코스닥이나 다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족분 오늘 오신 가족분들은 다 조금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짜증도 나고요.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초보자일수록 그냥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하는 경향이 많죠. 물론 이제 공부를 하면서 담아 나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다면 결국은 내가 뭔가에 대한 믿음을 갖고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부분을 투자가 되었다면, 믿음을 가지고 투자가 되었다면 투자됐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 나는 건 아니죠. 시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걸립니다. 그러면 요렇게 대한 부분들이 다 통과가 된 종목들은 주가가 올라가던 주가가 좀 더 내려가던 결국은 여러분들은 매도를 하기 이전에는 뭐와 뭐도 아닙니까? 내가 직접적인 매도 클릭을 누르지 않으면 결국은 수익도 아니고요. 손실도 아니에요. 매도를 누르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확정. 그래서 매도가 항상 어려운 거예요. 저도 어려워요. 매도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매도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매수보다 매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한수는 더 어려운 게 뭐냐? 우리는 또 가족분이 있죠. VIP 가족분들은 어떤 분들은 수익 부분들을 30%에 만족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만족하지 못한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다 충족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30%에 만족하고 뭐 매도했는데 좀 더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더 모을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려운 국면인데도 더 모을 수 있는데 라고 조금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만족한다 분도 계시는 거죠. 그건 다 각자의 성향 차이예요. 그릇의 차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매도의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어떤 매도의 가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님. 플러스 5좀 드려야 되겠네. 아이고 아주 착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더 먹어. 더 먹어요. 그럼 매도를 할 때 그렇죠.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절반만 매도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가족분들이 다 이용하는 거예요. 절반만 매도해보라. 절반 매도해봐요. 그리고 좀 더 갔어요. 만약에 이제 오늘 요즘에 그래도 엔터주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요즘에 근데 엔터주는 좀 조정을 받네요. 받는데 엔터주를 우리가 절반 매도를 한 부분 여기 있네요. 여기 부분이죠. 매도를 하고 더 가버렸어. 근데 매도한 자리도 120%가 넘었고요. 200% 됐어요. 하나도 안 팔았으면 더 잘하겠죠. 근데 여기 시장이 원체 힘들었잖아요. 작년 11월달, 1월달 여기부터. 만족을 한다면 충분하게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면 영원히 거기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반만 매도를 하면 결국은 남는 거는 이익금이죠. 이익금. 즉 내가 투자한 자금을 빼세요. 이건 한 가지 팁입니다. 내가 100만원을 투자했으면 100만원 원금을 빼요. 원금을 회수한다 하죠. 그러면 남는 거는 뭐가 남습니까? 남는 것은 뭐가 남아요? 아이고 선생님 사랑해요. 야 점수가 선생님 사랑해고 나오네요. 추세추님도 플러스 좀 나갑니다. 야 선생님 점수가 선생님 사랑합니다입니다. 수익은 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의 원금과 수익금을 다 키우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결국은 팔아도 남는 이익금을 키우는 게 더 쉽겠습니까? 이거는 뭐 질문 안 해도 되겠죠. 주식 투자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렵게 설명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해 주는 게 한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단 욕심만 제어하면. 욕심을 많이 하신 분들은 더 살려고 노력하겠죠. 더 추가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더 키우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겁니다. 이익이 잘 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비중을 어떻게 작게 하시든가.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특히나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비중 많이 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길 수만 있다면 50%도 사도 됩니다. 근데 못 이기니까 질문을 하고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기업이 애초에 나쁘지만 않다면. 여기에 공감되시면 7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래서 항상 매도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내 원금을 회수시켜버리고 수익금을 한번 가만히 지켜보면서 어떤 움직임인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런 경험이 하나, 둘, 셋, 넷 쌓이다 보면 결국은 그건 남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면 한수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공부하면 자기 거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안 당하려고.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들에게 맨날 뺏겼잖아요. 맨날 뺏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서 엘리트면 뭐합니까? 돈 잘 벌면 뭐예요? 주식시장에 오면은 유치원생인데 초등학생인데
다 뺏기는 거예요. 초등학생과 성인과에 대한 싸움이에요. 바둑으로 치자면은 이제 초급하고 1단, 2단 애들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게임이 되겠습니까? 바둑은 잡아주기라도 하지. 장기는 차퍼 떼고라도 하지. 이거는 잡아주는 핸디캡이 없어요. 그냥 갖다 기싸대기 맞는 게 그냥. 설령 초보분들이 종목 잘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후의 말미를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사고를 쳐요. 어떤 사고를 치겠습니까? 처음에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시장을 가볍게 봅니다. 시장을 만만하게 본다 할까? 뭐 가볍게 만만하게 보죠. 되네? 이래 되는 거예요. 즉 자기의 실력이 아니고 시장에 대한 역할로서 돈을 번 건데 자기가 월등히 내가 뭐가 되었다고 느껴지는 거죠. 인간이니까 그래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 돈을 더 가져와요.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지키지 못하는 돈과 수익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5년 정도 정석으로 투자하고 느꼈던 거예요. 수익은 나고 있지만 먹고 뺏긴 것도 많거든요. 결국은 지키지 못한 거예요. 지키지 못한 돈은 결국 내 거 아니더라고. 결국은 앞에 보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내가 성장을 못한다는 것을 5년 뒤에 알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한 수의 5년에 대한 그 결과를 그냥 이 시간에 그냥 아는 거 아니에요. 타인의 경험으로 여러분은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제대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분명히 뺏기는 수익이 있을 겁니다. 아깝죠. 아깝지만 그게 다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도 안 겪고 돈을 벌고 나는 성장해야지? 안 돼요. 나는 그냥 꽃길만 계속 걸어야지? 꽃길만 계속 걸은 사람도 있어요. 있지만 나중에 이런 아픔에 대한 조정을 받으면 그분이 과연 회생할 수 있을까요? 꽃길을 계속 걸다 계속 벌었어요. 근데 이 한 번의 타격이 좀 아팠어요. 이런 한 번도 경험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입겠죠. 회생할 수 있을까요? 있지만 시간이 어때요? 오래 걸려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종목 하나 잡고 그냥 잘 돼야지 다 그런 생각으로 해요. 네. 한 수도 종목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만 투자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면 종목이 눈에 당연히 보입니다. 그냥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자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서 못 회복해요. 왜? 내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신감이 만빵 됐거든요. 어깨 뽕이 빵빵해요. 수익이 나면 자신이 뭔가 된 거 알아요. 된지 안다고. 그렇다가 이제 막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두 번 깨지다 보면 야, 내가 이렇게 깨지나? 네, 실망감도 되고 좌절감도 든단 말이죠. 근데 조정 파동들을 작게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나도 알게 모르게 면역력이 세져요. 물론 몸 안에 좌우 대칭의 아픔이 다 겪어 있단 말이죠. 특히나 약간의 이제 복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우리가 링에 올라가기 전에 그냥 초보자들을 링에 올리면은 그냥 맞고 쓰러져 버려. 한 대 맞고. 그죠? 근데 링에 올라가기 전에 항상 준비 운동이나 줄넘기나 뭐 잽에 대한 연습이나 한 3개월 정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파링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스파링 하면서 남이 하는 것들을 계속 봤을 거란 말이죠. 저렇게 맞으면 아프겠다 이런 것들. 그 생각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처음이니까 두들겨 맞죠. 근데 많은 연습을 하고 맞는 거면은 쓰러지지 않아요.
계속 잘하다가 한 대 어퍼컷을 크게 카운터를 맞아버리면 한 방이 다운이 돼버리죠. 정신이 얼얼합니다. 일어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와 똑같아요. 맞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다 맞는 시장이에요. 다 맞는 시장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스스로에 합리화를 시키지 마세요. 합리화를 시키지 말되 과연 이러한 시장에서 내가 이 힘에 대한 과정들을 나는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요. 나는 못 이겨낼 것 같아. 자신감이 떨어진 분들이나 나는 못 이길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풀베팅 해야 됩니까? 풀베팅 해야 돼요? 맞아서 안 쓰러질 만큼만 하세요. 그러면 안 두려워요. 지금 혹시나 시장이 두려운 분들은 여러분들이 맞고 쓰러지면 안 되는데 지금 그만큼 담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알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한스가 5년 이상 걸렸다니까요. 정석으로 부자반이 가르침 받고 했는데도 5년 걸렸어요. 저도 나름 차트 보고 그 전에 수익도 많이 냈어요. 리먼 세트도 맞지만 리먼 세트 이후에 돈도 회복되고 난 다음에 거의 3배 이상 올라갔으니까요. 원금에. 근데도 아프더라. 근데도 너무 주식처가 매력적이에요. 남들이 보면 또라이다 할 수도 있어요. 맞고 터지고 때리고 하더라도 재밌거든요. 그만큼 주식이라는 것을 제가 가치를 느끼는가 봐요. 기업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제 인생에 대한 주식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업 가치만 얘기하지 주식 가치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인생에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에 대한 메리트에 대한 가치를 느끼는 분이 있어요? 나는 솔직히 느낀다. 7번 눌러봐요. 나는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8번.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종목 한두 개 잡아가지고 부자 될 수는 없습니다. 그 기업들을 명확하게 알고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우연하게 벌었던 돈은 반드시 우연하게 나갑니다. 아까 분명히 얘기한 거 지키지 못하는 수익 부분들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 진정한 내 수익이라고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7번도 있고 8번도 있네요. 8번을 누르신 분들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좀 더 노력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맞아서 쓰러질 만큼만 하세요. 그러면 시장이 나쁠 때 단 현금이라도 조금 10%도 갖고 있으면 그래도 떨어지는 과정을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나는 진짜 폭락이 온다 하면 그 10%라도 정말 좋은 기업에 내가 원하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게 어디예요? 설령 투자하고도 더 떨어졌어요. 나는 폭락을 맞아서 나는 삼성전자가 10,000원 된다. 이 정도면 나는 너무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사겠다. 샀는데 그 가치도 싸다고 샀는데 주가가 더 때려서 8,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할 겁니까? 손절할 거예요? 아니죠. 처음에 내가 샀던 그 이유가 10,000원이면 나는 충분히 이 가치에 대한 것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어줘야 돼요. 그것도 못 믿으면서 어떻게 투자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투기하러 온 거죠. 주식 투자를 어렵게 한 게 아니라 뭐 다른 사람 보면 환율을 봐야 된다, 유가 봐야 된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전문가의 영역이고 여러분이 보는 거는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는 과정의 이 범위 부분입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그런 걸 내용 들으면서 뭔가 있어 보이게 강의하는 거죠. 그거 개뿔이에요. 그거 다 아는 사람은 자기가 다 100% 맞추지 그러면? 그런 게 현혹되는 게 아니라 뉴스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과정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내가 느끼라는 거예요. 못 이기겠으면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내가 못 이기는데 전문가 투자해서 투자합니까?
내 비중을 알기 전까지는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결국은 내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15년 동안 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시간을 줄이시라고. 많이 줄이세요. 한 수의 경험 가지고.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은 그 경험을 계속 배우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하고의 싸움이에요. 좋은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추세가 나오면 결국은 인정하고 내가 가야 될 부분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얼마? 우리가 만원대까지는 5천원부터 만원대까지 즉 100%가 상승을 했지만 여기까지는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만원까지 추천하는 것 같아요. 만원 이상에는 추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닥에 샀으니까. 바닥에 산 기업을 100% 이상 주고 사는 것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저에게는 맞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럼 더 가면 더 추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도 맞지만 제 기준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의 투자자들이 바닥을 제대로 분석하고 바닥에서 제대로 많이 들어갈까요? 제가 질문을 하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그럽니까? 하면 투자자들에게 기다리고 타이밍을 주지 않으면 지루해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꿔 얘기하면 자신이 그 자리가 지루하니까 그 자리를 추천 못하는 거예요. 맞나요? 제 말이 맞아요? 맞으면 1번. 자기가 지루하니까 그 자리 추천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이해할 수 있고 남들보다 본질 가치를 먼저 안다면 왜 추천 못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부하고 분석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같이 공부하니까. 여러분에게 가르치려면 분석 더 많이 해야 돼요. 돌발 질문 나오면 막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업 분석한 부분들 여러분에게 다 공개해버리잖아요. 그냥. JYP 악재 엄청 맞았다. 자꾸 JYP로 얘기해서 죄송스럽지만 지금은 잘 가는 놈이 오는 밖에 없으니까. 모든 전체적인 시장에서. 악재 엄청 맞았다. 중국에 대한 사드가 완전히 그냥 박살나버렸다. 화장품도 박살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최악의 악재 부분에서는 가격이 싸다는 것은 진실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업종들 보니까 다 싸요. 종합주가는 위에 있죠. 근데 업황 보면요. 업황 보면 봐요. 음식료 완전히 그냥 바닥에 있죠. 섬유유보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 94년부터 여기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죠. 종이목재 마찬가지. 이 10년 조정식 다 받았어요 이게. 이거를 가지고 버블이라고 하면은 도대체 뭘 어떻게 사야 돼? 화학은 좀 했네요. 그래도 화학은 그래도 좀 했어요. 제약주도 잘했고요. 비금속 광물, 철강 10년간 조정했죠. 기계 10년 조정했습니다. 기계 죽을 것만 같아요? 아니죠. 경기가 살아나면 기계 살아납니다. 두산인프로커나 이런 것도 살아나요. 전기전자, 얘는 이제 삼성이 잘했고, 의료정비, 운송장비, 거의 뭐 7년 조정했죠. 뭐 자동차, 중공업, 유통 10년, 전기가스업은 뭐 계속 죽이고, 건설 10년, 운수창고 10년, 통신 20년 가까이, 금융업 10년, 은행 10년. 발음 잘해야 되겠네요. 자꾸 X를 받치면 안 되겠네. 증권도 10년. 이건 진짜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보험도 10년.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버블이 날 수 있는 과정은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봐요. 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세 상승이 여기 다 나왔다는 말이죠. 여기 나왔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0년이 강산이 변하는데. 봐요. 이제 다하사랑님.
이제 JRP 사고 싶다잖아요. JRP 단기간에 조정 들어가겠어.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 JRP예요 아주 그냥. 옛날에는 진짜 JRP 개도 안 모으러 가는 종목이에요 진짜 이거. 한수도 엄청나게 싫어했던 종목이에요. 이런 거. 야 이거 완전 잡주다. 잡주였단 말이에요 이거. 잡주였어요 잡주. 그냥 간단히 먹고 나오는 종목입니다 라고 했던 종목이에요. 우리가 12년도에 이거 했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변할 줄 몰랐죠. 야 근데 박진영 씨도 뚝심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 이경규 씨하고 김재동 씨하고 성유리 씨 나오는 그 세 명에 나오는 그 약간 인터뷰식으로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갑자기 프로그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럼 뭐라 그러죠? 하여튼 뭐 스타 한 분 모셔놓고 이제 질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분 이제 그때가 이제 박진영 씨가 나왔어요. 아마 한 5년 전인가 됐을 것 같아요. 2011년인가 12년이에요. 힐링 캠프 맞네요. 힐링 캠프 나왔는데 박진영 씨는 결혼도 이제 한번 실패했죠.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회사 주식 모은다는 거예요. 그때는 주가가 막 이렇게 막 많이 올라가지 않은 이 상황인 것 같아요. 자기도 빚을 내서 그 보유 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그거 그냥 계속 갈 거냐고 하니까 꾸준히 이자 내면서 빚을 내면서도 계속 주식을 계속 산다는 거예요. 그러는가 보다 했죠. 근데 지나와서 보니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도 잘하더라고요 박진영 씨. 물론 이제 뭐 다른 그 배제적인 것들이 몇 개 뭐 안 좋은 것들이 막 있죠. 뭐 있는 부분들 뭐 그건 배제시키고 일단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포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회사. 그리고 원래 기업이 주가가 안 좋으면 지분을 높이지 않아요. 지분을 높이지 않습니다. 지분을 높이지 않는데 박진영 씨가 지금 보니까 그때부터 꾸준히 올리면서 거의 이제 570만 주네요. 맞죠? 70만 주까지. 거기에 한국투자밸류. 한국투자밸류를 운영하는 사람은 이채원 씨라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에 좀 잔뼈가 있죠. 그리고 가치투자자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3대 양재 산맥이 있지. 그죠? 이채원 씨하고 신영 마라톤에 있는 계신 분하고 그 다음에 강반장 씨 이렇게 있는데 한국투자밸류가 이번에 한몫했죠 사실상. 원래 이채원 씨는 그런 거 잘 안 사요. 엔터주 이런 거 안 사는데 엔터주를 샀던 부분이고 그리고 모건스탠리 부분에서도 보유 지분을 5% 했는데 모건스탠리는 빠져나갔네요. 지분이 없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뭐 YG나 SM 이런 거 보면 애들한테 대응하는 거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속도 부분들이 훨씬 더 JRP가 빠르다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이 다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첫째 딸 아이가 JRP의 그 트와이스라는 그룹이 있죠. 그 그룹에 대한 인기도가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진짜 아주. 애들 가면 그냥 뭐 다 그런 춤을 따라한다는 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힌트를 얻고 포인트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그냥 허투루 보는 게 아니라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연관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연결성. 이거 무시 못해요. 만약에 내 주변에 있는 뭐 초코파이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맨날 사 먹는다. 하면은 그 초코파이에 대한 부분들을 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신제품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신제품이 기업이 나오면 그 신제품이 얼만큼 시장에 관여가 될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이해되시면 1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런 적이 있나요? 지금 농심이 뭐 조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지만 농심이 주가가 급등을 엄청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무슨 제품 때문에 급등 나왔을까요? 빨리 맞추신 분은 플러스 5점 나갑니다. 12월 달에 점수를 정산해서 책을 선물 드립니다. 요번에 올해는 그래도 위투님이 거의 80점 가까이 받으셔가지고 위투님이 좀 빠를 것 같은데
신라면은 옛날에 나왔죠. 20년 전에 나온 거 아니에요? 블랙 아닙니다. 새우깡 아니에요. 신라면 아니에요. 잠깐만요. 동네 차트 부자님, 허니버티집은 농심에서 찾으면 안 되죠. 마이너스 5점입니다. 마이너스 5점입니다. 인생은 플러스는 없습니다. 마이너스도 있어요. 어떤 제품인지는 알아야지. 혜태제가 거를 농심에서 허니버터칩을 갖다 드리면 어떻게? 그건 안 된 거죠. 맞죠? 인생은 어떻게?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마이너스 있습니다. 마이너스 5점. 야, 답이 안 나와. 새로운 짬뽕인데 무슨 짬뽕입니까? 수익이소리님. 아니, 이거 안 드셔보셨어요? 농심에서 나오는 짬뽕인데 짬뽕인데 뭔 짬뽕이에요? 야, 오징어 짬뽕은 20년 전에 나와서 진짜. 나나리 발전님 마이너스 5점. 나나리 발전님 마이너스 5점. 진짬뽕은 어디 건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 찾으면 안 되겠죠? 야, 그러니까 농심이 주가가 빠졌구나. 한 번도 안 드셨나 보다. 점수 없습니다. 맛짬뽕 나왔네요. 수익의 소리님이 나왔습니다. 플러스 5점 드립니다. 맛짬뽕입니다. 맛짬뽕. 그러면 진짬뽕은 어디예요? 진짬뽕은 어디입니까? 오뚜기잖아요. 자, 2015년도에 4월달, 5월달에 농심은 맛짬뽕을 내놨고요. 그 상대를 진짬뽕이 대적합니다. 똑같죠? 똑같이 두 개의 신제품을 내놨는데 농심은 뒷심이 부족했어요. 오뚜기가 수혜를 받아버렸어. 후발주자가 맛짬뽕이 먼저 나오고 히트 치고 야, 우리 밀리겠다 해서 후발주로 진짬뽕 나왔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두 개 다 맛있지만 진짬뽕이 더 맛있어요. 저도 옛날에 농심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한 맛은 진짬뽕이 더 낫더라. 약간 진짜 짬뽕 국물에 많이 속해 있어요. 술은 못하지만 그걸 먹으면, 국물을 먹으면 진짜 소주 한 잔이 생각날 정도로. 그렇죠? 농심은 진짜 오징어 짬뽕을 계속 밀었어야 돼요. 오징어 짬뽕이 더 맛있어요. 제가 이해하고 싶은 거는 추천주가 아니라 이런 신제품이 시장에 기여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때요? 좀 머리에 좀 쉽게 들어옵니까? 이해되시면 7번. 투자는 그런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들 어렵게 막 재무제표 뜯어보고, 물론 뜯어 봐야 되긴 뜯어봐야지만, 현금 흐름표 꼭 봐야 되고 뭐 이런 것, 그런 거는 한 수가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력 상품이 과연 미래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지금 엄청 많이 풀어서 합니다. 신제품에 대한 프라이스나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머리 아파요. 왕뚜껑은 8도입니다. 8도. 8도. 끼지도 못해요. 얘는 그냥 바로 그냥 밑에 하위입니다. 하위. 어디 그냥 8도를 갖다 대. 진짬뽕이 있는데 아주 그냥. 아시겠죠? 뭐 그건 펌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요게 두 개가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항상 그런 인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항상 뒤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인기가 많이 타고, 이야, 나도 맛있다, 주가가 올라가 있네, 더 올라갈 것 같아, 따라가면 안 돼. 아무리 좋은 정보 뒤따라가면 안 돼. 그리고 요 고점 부분에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이걸 알면은 여러분의 돈이 좀 많이 더 굳을 거예요. 손실에 대한 것도 굳을 거예요. 고점에서, 이 고점 부분에서 이 거래가 많이 나오면 나에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불편할까요?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맞아. 손해일까요? 이렇게 돼야 되죠. 손해고 불편한 자리다. 이 뒤에는 보지 마세요. 결국은 봐요. 주가 봐요. 형태가. 이렇게 됐죠. 이건 한 가지 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도 위에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건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빨리 도망가자. 괜찮아요? 오늘 1시간 강의 들은 맛이 있습니까? 어때요? 진짬뽕같이 맛있는 맛이 있어요? 그러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한수는 여러분의 응원밖에 없어요. 응원하고 한수 좀 믿어주고 그럼 믿어준 분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고 이게 저의 낙이군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재밌잖아요. 시장이 나쁘다고 울상이고 싫은 소리하고 소리 지르는 분 계세요. 다른 저기 사이트 가보니까 왜 손절 안 합니까? 손절하라고요 빨리. 손절하라고 빨리. 그래야 살잖아요. 너는 손절 그렇게 잘하냐? 너는 그 가족분들의 마음을 아냐? 그렇게 묻고 싶어요. 인간은 손절 잘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한수도 잘 못합니다. 그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손절 잘해야 고수라고 하는데 그럼 고수 다 죽었지. 그럼 버핏 할아버지는 어떻게 고수냐? 묻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손절을 잘해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손절도 할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한수도 손절할 때 있어요. 언제 있느냐? 우리 VIP 가족분들 한수 손절 언제 해요?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기업보다 내가 이런 기업을 갖고 있는데 이 기업보다 좀 더 기업 가치가 좋은 종목이 나오면 그때는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 이거보다는 그래도 이게 낫네. 근데 이걸 대적할 수 있는 종목이 없어요. 그러면 보유입니다. 저는 그게 손절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고평가가 되면 매도를 하는 거지. 이익을 매도하는 거고. 맞죠? 나님? 다 죽었지 손절은. 그게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손절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잘 못하는 걸 스스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손절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럼 한수님 손절 안 한다면 어떻게 돼요? 한수한테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최소한의 손절을 그렇죠. 안 할 기업을 안 할 기업에 포커스를 맞춰라. 내가 잘 못하니까. 한수도 못하는 게 있어요. 나는 손절 잘 못하니까 아예 안 할 종목을 그냥 하자. 그래도 시장이 나쁘면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에 한 종목이 나올까 말까 해요. 손절은. 저는 이렇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공감하시면 9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의 가족분들에게 추천할 거는 손절을 좀 안 할 기업을 하고 그러니까 위에 올라왔을 때 투자를 추천을 해버리면 이 손절이 나온다는 게 이게 맞아버리죠. 이게. 물론 반등은 나오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바닥에서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 있어요. 뭐 손절을 안 합니까? 뭐 이런 질문도 오던데 최소한 안 할 종목을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10개 투자해서 6개만 맞추면 돼요. 4개 손실을 할 수 있습니다. 안 난다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6개가 어떻게 커버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상이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분명히 걸립니다. 시간을 걸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후기 부분이나 이런 것들로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 영남군님도 3년 동안 하면서 매번 그렇게 해왔고
시간 투자도 못하면서 나는 투자자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모순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JYP나 이런 것들도 인해서 투자를 많이 했었죠. 예, 많이 했던 부분이고 바닥에서부터. 그래서 강한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예, 투자하는 부분에 이유도 있고. 그리고 오늘은 요 말을 좀 전달하고 싶어요. 투자를 하다 보면 잃어버릴 것 같은 막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 시장같이. 근데 그 두려움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 지나와서 보면 그 자리가 바닥이었구나. 그때 살 걸. 그때 샀더라면. 라면은 엄청 찾는 거예요. 그때 했더라면, 진라면, 짬뽕라면, 라면 엄청 찾는 거예요. 아주 그냥. 라면만 찾다 끝나 그냥 아주 그냥. 액션은 안 해요. 액션은. 두려워가지고 아주 그냥. 한수라면. 그래서 요즘에 위투님이 우리 한수방 와가지고 센스 올라가는 거 봐요. 옛날에는 약간의 그 과거의 종목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우울했거든요. 맨날 유유만 이렇게 많이 했던 분인데 아이고 요즘에는 막 센스가 막 올라가네요. 한수라면이래. 그래서 꼭 이 문구를 꼭 하나 문구 적어서 하나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이제 하나씩 움직이게 되면 종목들은 소형주들은 다 올라와요. 뭐 이모작 종목도 올라오고요. 아무래도 이모작은 대북에 대한 얘기가 조금 좀 현실화되면 다시 2차 부분들에 현실화되면 또 한 번 더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소형주는 지금 좀 준비를 잘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잘 해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근래에 들어와서 우리가 수익 냈던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충분하게 이제 이익 부분들은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죠. JYP를 좀 늦게 샀어요. 이분은 좀 늦게 오셔가지고 25,000원에 샀는데도 불구하고 많이는 못 사잖아요. 그래도 200만 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익금으로 충분하게 배움이라는 것을 또 할 수가 있어요. 배움을 하면서 수익도 낼 수 있다면 완전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시장이 좋아지면 또 하나씩 바뀌어 나갈 겁니다. 바뀌어 나가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투자 부분들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기업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장해야 좋은 기업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거는 뚜렷한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는 거. 우리 편안한 부자님이 오시면은 아마 400% 이상 나왔던 JYP를 볼 수 있을 것인데 여기 이 초입에서 지금 현재가가 2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예요. 그럼 지금 얼마예요? 3만 원 됐나? 3만 5천 원? JYP 이게 검색이 안 되나? 3만 6천 원이네요. 그러면은 한 500% 갖게 되겠네요. 한 450% 정도? 그렇게 한번 키워나가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전략 부분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 안 했으니까 어떻게? 똑같은 종목이라도 격차가 나는 거예요. 누구는 10% 먹고 매도했는데 어떤 분들은 100% 먹어요. 이거 억울하지 않나요 너무? 지금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출발점에서 나갈 수 있는 자리라면 만약에 여기면은 먼저 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더 유리하겠죠. 맞나요? 맞으면 1번. 유리하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출발점이 같다면 여러분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좀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설령 좀 더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망하진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 있죠? 그게 지금까지 오늘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역사적인 부분들을 꼭 믿고 뭐 여기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었죠 맨날. 이것도 우리가 다 지나갔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2011년 6월 달부터 이 과정들을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종합주가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뭐였어요 이게. 맨날 맞았다가 올랐다가 맞았다가 올랐다가 이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갖고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박스를 두고 하단에 왔네 매수, 올라오네 상단부 밴드 위에 올라왔네 기싸대기, 안 떨어져 선물로 갖다 때려. 뭘로? 삼성전자로. 그러면 빠지죠? 빠지면 또 매수. 진짜인가요? 진짜예요.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가 4, 5년 동안 한 게 뭐 있어요? 종합주까지 똑같아요. 올라오네 기싸대기 선물 때려. 한국 시장은 삼성전자만 조지면 돼? 계속 이랬잖아요. 밴드에서. 여러분이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1번. 몰랐기 때문에 당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지금도. 같이 노력하고 한수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같이 노력하고 공부하고요. 이 어려운 구간들을 이겨내봐요. 포기할 게 아니라면. 포기할 거면 빨리 포기하시고요. 왜냐면 그 고통의 깊이가 깊어지면 더 힘드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고통을 당한 만큼 보상은 받아야 되겠죠. 보상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기다려야지. 나는가뿐님이 요번에 오셔가지고 지금 한 달, 2달 공부하시다가 우리 강연회에서 요번에 이제 큰맘 먹고 이제 연회원을 오셨어요. 투자한 지는 굉장히 경력이 낮아요.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지만. 우리 응은의 박수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가뿐히 고통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이제 좀 복을 받아야죠. 우리 모리님도 그렇고 우리 가족 오늘 오신 분들 전부 다. 그래서 힘들 내세요. 한수의 방송으로 여러분들이 100%다 바뀐다 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들을 같이 공유하면 더 의미 있게 투자할 것 같아요. 맞죠? 오늘 한글날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편하게 주무세요. 편하게 주무시고 또 새로운 시장이 내일 또 열릴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래요. 조종의 하락장 맘먹고 한번 지켜보자.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게 괜찮은 놈이라면 한번 이겨보자.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져보세요. 아우 좀 떨어지면 아우 죽겠어요. 한수님 아주 그냥 오늘 밥맛이 없어요. 아주 그냥. 장 나쁠 때마다 소고기 사 먹어요. 장 좋을 때는 흰 쌀밥만 먹어도 배불러. 맞죠? 장 좋을 때는 깍두기만 먹어도 배불러. 아주 그냥. 나쁠 때 많이 드셔놓으세요. 체력 떨어지니까. 장 나쁠 때는 리딩하는 사람도 목소리 크게 내기 쉽지 않아요. 그럼 장 나쁘다고 한숨 목소리 작은 거 봤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힘내지. 아주. 더 힘내고 한숨 머리 뜯잖아요. 장중방송 끝나면 오늘 또 빠졌구나. 아이고 또 고통 좋네 하면서 한숨 머리 뜯잖아요. 머리도. 저도 머리 뜯습니다. 같이 뜯는 거예요 뭐. 죽어도 같이 죽는 게요 그냥. 그럼 되지. 여러분은 혼자 아니잖아요. 한수는 한 번씩 이제 한 번씩 고통에 빠지고 혼자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목표는 꼭 가지시고 의미 없게 투자하지 마시고 나는 주식 투자를 왜 하는가에 대한 의미는 꼭 갖고 하세요. 그러면 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재미도 있고. 머리가 후두둑 가을처럼 뜨래요. 너겟처럼. 그 정도 뜯으면 안 되죠. 모발 스트레스에서
이겨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행복한 밤들 되시고요. 박수 한번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오전장에 뵙도록 할게요. 마지막 노래는 이 노래를 여러분에게 좀 전달해 주고 싶어요. 네, 항상 그래도 한수가 노래 선정 좀 잘하지 않나요? 어때요? 좀 그래도 여러분에게 좀 의미 있는 노래를 자꾸 주려고 하고 있는데 괜찮죠? 그렇죠? 네, 인정 좋습니다. 오늘은 이 노래를 들으면 여러분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고개 좀 들고 어깨 펴자샤. 형도 그랬단다. 죽고 싶었지만 견뎌보니 괜찮더라.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뜰 테니 바람이 널 흔들고 소나기 널 적셔도 살아야 갚지 않겠니. 세상에 혼자란 느낄 테지. 그 마음 형도 다 알아 자샤. 사람을 믿었고 사람을 잃어버린 자 어찌 너뿐이랴. 억지로 버텨라.